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9월 한국 증시 이렇게 될 겁니다. 모르면 후회합니다.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금 뭘 조심해야 되고 어떤 수치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중간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댓글로 정말 진심 어린 댓글들 너무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좀 감사한 마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이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저희가 만들어서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9월 증시 과연 어떻게 될까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하겠는데, 제가 전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과연 뭐에 따라서 움직이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경기나 수출, 당연히 매출, 수익 이 모든 부분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거를 통종합해보면 우리는 그거를 무역 수지라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올라오면은 증시가 올라오고, 무역 증시가 꺾이면 같이 꺾이고, 무역 증시가 실제 이 무역 수지가 다시 올라오면은 증시가 따라 올라가고, 꺾이면 꺾이고, 그래서 이 무역 수지에 따라 증시가 등락이 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무역 수지가 우상향을 했죠. 무역 수지가 뭐죠? 수출 빼기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이랑 수입이랑 비교해 봤을 때 수출이 훨씬 많거나 아니면 수입이 조금 덜 들어오거나 이러면 무역 수지가 좋아지는 건데, 무역 수지가 6월까지 끊임없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증시도 6월 말까지 쭉 올라가다가 실제 7월에, 그러니까 7월 말까지 무역 수지를 보니까 처음으로 역성장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만약에 8월도 7월 대비해서 역성장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영향이 안 좋을 수 있다,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 끼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를 본다고 한다면 7월, 8월에 무역 수지가 좀 비슷한 시기도 있었고, 요 당시에는 조금 꺾이긴 했지만 이미 바닥 구간이었다 보니까 큰 영향은 없었어요. 근데 현재 무역 수지를 보면은 꽤나 높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7월에서 8월에 꺾이면 제가 조금 위험한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8월 20일까지 해서 무역 수지에 대한 정리가 나와줬다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8월 1일에서 8월 20일까지의 무역 수지입니다. 이제 이게 8월 말까지 가면은 총 결론 나는 건데, 8월 10일까지 한번, 20일까지 한번, 8월 말에 한번, 세 번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전원 7월 1일에서 20일까지의 무역 수지를 체크해 보면은 약 4억 6천억 달러 정도 나왔더라. 그러니까 4억 달러 정도가 나왔는데, 이번 8월 1일에서 8월 20일까지 확인해 보니까 전달 대비해서 8억 달러로 2배 정도 잘 나왔네. 사실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게 2배라고 부르기도 애매하지만 어쨌든 7월 1일, 20일보다는 8월 1일에서 20일이 훨씬 더 잘 나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 그러다 보니까 8월 증시가 어떻죠? 생각보다 8월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8월 1일에 7월 꺾인 거 보고 한번 확 꺾였다가 8월 10일치에서 조금 애매한데 하다가 8월 20일까지 확인해 보니까 7월보다 낫네 이러면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저는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저는 8월 20일까지의 무역 수지가 나쁘지 않게 발표가 나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 전달 대비해서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인가요? 그게 아니죠. 왜냐면 8월 말까지 봐야 돼요. 아니 8월 20일이면 남은 거 10일밖에 안 되는데 사실 큰 변화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7월에 보시면은 현재 무역 수지가 얼마죠? 4억 달러죠. 그럼 이 남은 10일 동안, 그러니까 21일에서 30일, 31일까지 해서 남은 10일 동안 얼마나 더 추가가 됐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실제 7월은 4억 달러가 7월 20일까지였는데, 막상 이제 결론을 가보면은 이제 6월 1일에서 20일, 7월 1일에서 20일도 보시면은 26억 달러, 4억 6,500억 달러 해서 26억이고 4억이면은 이거 답도 없네.
뭐 아예 뭐 완전 폭락이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실제로 6월이랑 7월이랑 이렇게 20일치를 비교를 해봐도. 근데 막상 7월 결말로 가면은, 그러니까 7월에 얼마로 끝났냐 무역 수지를 확인해 보면은 이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10일까지 싹 다 포함해서 8월 1일에 나오는 7월의 무역 수지인데, 결론적으로는 20일까지 얼마였죠? 4억 달러였잖아요. 근데 결론은 얼마에 끝났냐면 66억 달러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10일에 완전 뒤집어진 게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6월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전 20일까지 26억 달러였는데 실제 6월 말까지 계산을 해보면 90억 달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월말에 뒤집힙니다. 그래서 사실 8월도 지금 뭐 8억 달러로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4억 달러에서 62억 달러가 늘어난 거랑 아까 26억 달러에서 거기서 뭐 많이 늘어나 봤자 64억 달러 늘어난 거랑 비교를 해보면 늘어난 거는 월말에 비슷해요. 이게 실제 20일치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자면은 사실 월말까지 가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 대비해서 성장했는지 내려갔는지 알 수 없는데, 실제 8월의 문제는 뭐냐면 상호관세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과연 8월 말에 무역 수지가 얼마나 좋게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8월 20일까지 8월에 이겼다고 해서 7월보다 낫네 라고 해서 실제 이게 8월 말까지 가서 7월보다 나을 것이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언제 발표하죠? 9월 1일에 발표가 납니다. 아마 9월 1일이 주말이라면은 그 주말 이후에 발표가 나거나 그 전에 발표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9월 1일에 정확하게 발표가 나면은 7월보다 높은지 낮은지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당연히 7월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시에 부정적일 겁니다. 근데 7월보다 그래도 조금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면은 그렇게까지 첫날부터 흔들리진 않을 겁니다. 근데 낮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감안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무역 수지 이렇게 꾸준히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9월 1일에 발표 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제가 신용잔고는 계속 보라 그랬죠. 왜? 신용잔고가 20조가 넘어갈 때마다 증시는 항상 흔들리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2021년도 정말 역대급으로 증시 상승 랠리 돈 푸는 시기가 나왔음에도 이 당시에 이 예탁금 추이로 봤을 때 최고점이죠. 근데 이때도 신용잔고가 20조가 넘었을 때가 고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023년도 4월 19일 20조 5% 하락인데, 이때는 이제 국내 증시만 빠져서 그렇게까지 엄청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 미국이랑 겹치는 시기에 13%, 18%씩 급락하고 이때는 뭐 한 30% 빠졌죠. 마이너스. 그래서 사실 한 번을 제외하면은 전체적으로 좀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더라. 근데 이번에도 지금 신용이 22조까지 갔다가 조금 떨어졌어요. 21조 9천억으로 떨어졌는데 6월 23일 이후로부터 단 한 번도 신용이 20조 밑으로 못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과열된 구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는 맨날 아니 예탁금은 안 보고 왜 신용 이걸 절대적인 수치로만 보냐, 예탁금을 좀 보고 예탁금이 이렇게나 늘었는데 왜 신용만 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그래서 요새 신용잔고 추이를 가져올 때 여러분들한테 제 예탁금도 같이 가져옵니다. 왜냐면 예탁금이 그렇게나 엄청나게 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시면 예탁금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면 어딥니까? 2021년도, 2020년도의 고점에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근데 제가 이 당시에 신용잔고 고점이 얼마나 했죠? 이 당시에 신용잔고 고점은 25조예요. 25조인데 중요한 건 증시 고점이 나온 시기에 신용이 얼마였냐면 20조입니다. 20조 때 고점 찍고 증시 박스권 만들다가 증시 박스권에서 25조 찍고 그대로 내린 겁니다. 그래서 신용잔고가 높았다고 해서 고점이 높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고점 수준은 20조가 증시 고점 수준이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예탁금이 이때보다도 못하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신용잔고를 20조 기준으로 증시가 좀 과열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과열된 건 맞고 추가로 무역 수지가 과연 증시에 좀 안 좋은 트리거를 만들 수 있을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코스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시가 계속 고가놀이 중이에요. 보시면은 제가 6월부터 무역 수지 꺾였다 그랬죠. 이 당시부터 무역 수지가 꺾였어요.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밀리고 올라간 척 하다 밀리고 올라간 척 하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은 당연히 이 박스권 안에서 조심해야 된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제가 박스권이란 말을 이해를 못했을 텐데 지금 요 구간들 보면은 박스권이거든요. 이 음봉이 왜 나왔냐? 음봉이 나온 이유가 이제 7월에 무역 수지가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꺾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8월도 7월보다 안 좋으면은 이런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그냥 매달 추이 아니냐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 1년의 추이가 어떻게 될까? 이 부분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2025년 GDP 성장률입니다. 추이죠. 과연 올해 GDP 성장률이 얼마일까?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9%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초 예상치의 절반 수준이죠. 그러니까 올해 초 1.8%쯤 봤는데 올해 막상 열어보니까 0.9%가 될까?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전년 대비 아니라 올해 그냥 성장이 1%가 될까 말까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 심리 회복 등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 내년에는 그래도 1.8%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얼마? 0.9% 정도일 것 같다. 그래서 OECD의 1%보다는 낮은 것 같고 IMF나 KDI, 한국은행,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보고 있는 0.8%보다 높은 거 아닌가.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해서 계산해서 0.9%가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이 0.9%가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봤을 땐 정말 OECD와 이 가운데쯤으로 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9%고 그래서 미국 관세 영향에 올해 수출 증가율은 0.2%로 작년이 8.1%였어요. 근데 올해가 0.2%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도 많이 안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GDP 성장률이나 경제 성장률이 많이 꺾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좋지 않을 것 같네요. 0.9% 정도 생각을 합니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럼 실제로 2024년도가 얼마였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2024년도 GDP 성장률입니다. 이거를 체크를 해보니까 이제 이게 정확히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2025년 1월 23일에 총 결산을 하고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2024년 4분기 GDP는 0.1% 성장을 했더라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실질 GDP가 2% 성장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왔다? 2%가 나왔는데 올해 0.9% 성장률이 나오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정말로. 작년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났는데 이것 또한 뭐 나쁘지 않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반토막 났다면 올해 증시가 꽤나 높은 상태고 여기서 정말 큰 회복세가 없다면 정확히 말하면 이게 회복이 되려면 경제 성장률이 회복이 되려면 뭐가 회복돼야 돼요? 뒤로 넘어가서 하반기에 뭐가 회복돼야 돼? 무역 수지가 이렇게 회복이 돼야 돼요. 이렇게 회복이 돼야 실제 2024년도보다 낮거나 아니면은 2024년도를 넘어설 수 있는 지금의 수치를 지킬 수 있는 거고 무역 수지가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얘가 꺾인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키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왜? 이게 곧 경제 성장률이에요. 이게 합쳐지면 성장률이 되는 건데 지금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이거는 조심해야 될 수치라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게 언제 나온다? 9월 1일에 발표가 된다. 근데 9월 1일에 발표가 됐을 때 과연 최근에 8월 1일처럼 이 장대 연봉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무역 수지에 따라 저는 결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 계속 얘기합니다. 8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이런 정리가 나옵니다. 결론이고요. 국내 증시는 여전히 조심하는 게 맞아요. 제가 이거를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6월 말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긴 하거든요. 6월 말부터 계속 조심하십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왜냐면 증시가 박스권이에요. 증시가 박스권이기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러고 있거든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올랐다가 내렸던 게 다시 올라오고 내렸던 게 올라오고 해서 박스권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실적 안 좋은 거는 꺾이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지표를 빼고 2024년 실적 대비,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제외하고요. 그냥 2024년 대비 이 실적 대비 저평가된 기업이 대부분 고평가예요. 제가 웬만하면은 2024년 대비 이 실적이랑 적정 가치를 다 계산해 보거든요. 근데 사실 중순만 하더라도 이 적정 가치 이하로 있는 저평가 기업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도 적정 가치로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대부분이 고평가예요. 정말 특별한 이유로 주가가 저점에 있는 게 아니라면은 정말 적당한 기업이고 정말 얘가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면 다 자기 가치 맞춰서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2025년 기준으로 평가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 3분기 전망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상승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근데 2025년 2분기부터 이미 꺾인 애들은 제가 봐서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고평가 기업들은 아마 이 눌림목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평가 기업 중에서 눌림목이 나온 기업 중에서 2025년 3분기까지 실적이 좋을 것 같은 애들은 다시 오를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알 수 있잖아요. 2분기 실적 이미 나왔잖아. 근데 2분기 실적부터 안 좋은 애들 있죠. 근데 2분기 실적 나왔는데 아니면 작년 1년 수익 대충 해보니까 상반기잖아요. 이게 상반기 실적 결론 난 거니까 상반기 얼추 보면은 하반기에 뭔가 대반전이 없으면 작년보다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기업이 있겠죠. 그런 기업 아니면 2분기 실적이 작살난 기업 이런 애들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애들은 정말 희망회로 돌리면 안 됩니다. 희망회로 돌리면 안 되고 2분기 실적이 안 좋거나 작년보다 1년 수익이 낮을 것 같다. 이런 애들은 지금 올라가던 애들도 이렇게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조심해야 되고요. 2분기 실적이 괜찮고 3분기까지 긍정적인 애들이 올라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는 2024년 실적이 아니라 2025년 실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주가 방향이 정해지는 거 이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월에서 9월 또 FMC가 있죠. 실제 9월 FMC 있고요. 그 다음에 8월 무역 수지 발표 9월 1일에 있습니다. 그다음 미국의 9월에 고용지표 발표 있고요. 그다음 엔비디아 실적 발표 8월 말에 있습니다. 불확실성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모든 결론을 보기 전까지는 오를 거야 내릴 거야 이렇게 확신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조심하는 게 맞아요. 오를지 내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한두 박자 늦는다고 내가 수익 낼 걸 못 내지 않아요. 내가 오늘 찍을 거를 내일 안 찍어서 뭐 상한가 보내버렸다. 그건 내 인생에서 먹을 수 있는 수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차이로 놓치는 거는 내 수익이 아닙니다. 사실상 애초부터 내가 분석하고 알고 있었단 모르겠지만 그냥 갑자기 오늘 내일 살까 말까 하다가 못 산 거는 내 수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를 잡더라도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다 어떤 종목이 하더라도 가격 대비 마이너스 10%는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는 빠질 거다라는 거는 열어놓고 분할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잡아야 시장이 빠져도 이렇게 계획을 해놔야 시장이 밀리더라도 여러분 대응이 돼요. 근데 지금 뭐 증시 밀리겠어라는 생각으로 지금 가격이 제일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밀렸을 때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중 절반을 덜 잡더라도 그러니까 10% 잡을 거 5%밖에 못 잡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건 실적이거든요. 얘기했던 대로 2분기 실적이 안 좋거나 작년보다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은 애들은 제끼고 2분기 실적 괜찮은 애들 중에서 시장 밀리는데 안 밀리는 애들 없어요. 다 밀립니다. 근데 반등이 더 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장보다 센 거지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시장 이길라 하지 마시고 매수를 잡더라도 현재 가격 대비 마이너스 10%는 열어놓고 분할로 뭐 2분기 실적 괜찮은 애들로 1, 2분기 실적, 상반기 실적 괜찮은 기업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반기에 전세 역전 갑자기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상반기까지 잘 수익 내셨으면 고점에 있는 거 따라잡지 마시고 이제는 3분기 올해 하반기까지 2분기 실적 얼추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좋게 나왔구나 나쁘게 나왔구나 평가할 수 있잖아요. 대충은. 그럼 여러분들 적어도 올해 실적 안 좋을 것 같거나 2분기 실적 안 좋게 나왔으면 접고 가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이너스 10%까지 열어놓고 우리는 지금 천천히 관심 두는 게 안전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저는 손실을 보지 않는 방향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편이에요. 그래서 9월에 우리가 일정 나오고 또 수치 다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또 중간 점검 한번 해드릴게요. 네, 그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또 AI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아니면 우주항공이라든가 전기차, 뭐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아니 무료로 설치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개인정보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뭐 적어도 쓸 데도 없고요. 그리고 저희는 금융감독원의 정식 인가를 받은 투자자문이라 믿으셔도 됩니다. 개인정보도 안 받아요. 그 대신에 제가 중요한 글을 쓰거나 그러면 어플에서 알람이 갑니다. 그래서 알림 뭐 승인하시겠어요? 허용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처음 어플을 받았을 때 알림은 여러분들이 승인 허용을 해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알림 허용해 주시면은 이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 접속하시면 이렇게 뜨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무료니까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8월 25일, 20일, 21일, 20일, 19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전부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매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꼭 종목 시황 테마주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을 얻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댓글로 힘 많이 얻으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